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박사관영 2년차 김수원 학생이고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인공지능학과 PRML랩 이성환 교수님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지 살짝만 알려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편입 비슷하게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혹은 IIT라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기계과, 거기로 이제 가서 학부를 마쳤고, 거기서 이제 이어가서 석사를 공교롭게도 지금 다녀왔던 존스 홉킨스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기계공학과를 했고, 이제 거기서는 좀 틀어서 로봇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로봇에 좀 계속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 중이고, 뇌파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여튼 인공지능은 계속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홉킨스는 이제 볼티모어, 미국 동부 뉴욕이랑 워싱턴 DC 사이에 있는 동부 도시면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큰 도시는 아닌데,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석사도 몇 년 했고 파견도 1년 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친근한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2개 단과대가 존재를 하고, 제일 크게는 여기 화이팅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공과대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면 홉킨스 하면 의대밖에 안 떠오르실 텐데, 사실 공대도 좀 크게 유명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여기 있고, 스쿨 오브 메디슨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게 피바디 인스티튜트라고, 저기는 이제 음대인데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음대인데, 저게 이제 홉킨스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제가 다니던 호무드 캠퍼스가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무드가 주요 캠퍼스고, 여기서 이제 계속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좁혀서 나가면, 저는 이제 이번에 파견 갔던 곳이 LCSR이라고, Laboratory of Computational Sensing and Robotics, 저기에 그룹 안에 있는 연구실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과대에 있는 연구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룹이라, 이게 단과대는 아닌데 그냥 연구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연구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헤이거 교수님, 첫 번째 있는 헤이거 교수님이 엄청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되게 대가신데, 이분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레미 브라운 교수님은 좀 새로 초임하셨던 교수님인데, 제가 면담도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약간 의료 로봇, 의료 장비 햅틱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루이스 휘트컴 교수님은 저기 메뉴에 있는 사진 보면 보이는 북극해, 저기 이제 자주 가시는데, 저기서 이제 수중 로봇 탐사 및 뭐 로봇 개발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주 절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코안 교수님은 약간 주제가 다른데, 이제 바이오미메릭스라고, 동물 이런 모양이나 이런 이제 행동학 이런 거를 본따서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실이라, 저기 바이오미메릭스 전체에 보면 막 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막 엄청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악셀 클거 교수님은 제가 포함시킨 이유가, 이 교수님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이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올라왔는데, 그 로봇은 수술 로봇인데 아예 휴먼 인터벤션 아예 없이 살아있는 돼지 장기를 봉합술을 성공한 최초 사례로 꼽혀서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이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볼드 처리된 게 제가 있던 연구실인데, 스마트 랩이라고, 여기는 이제 거의 완전 모든 연구가 다 수술 로봇 다빈치를 갖고 연구를 하는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연구실이고, 밑에 이제 제가 아스코를 넣은 이유는, 제가 이제 석사 때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원래 영상이 돌아야 되는데 PPT가 막혀가지고 안 도는데, 이런 드론에 이제 팔을 붙여서 그걸로 매니플레이션이나 이런 에어리얼 매니플레이션 이런 걸 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딴 게 엄청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홉킨스가 의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의사분들이랑 협업도 하면서 의료 수술 로봇, 특히 다빈치가 많긴 한데, 그쪽으로 좀 약간 좀 연구실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랩에 제가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빈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 교수님이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아예 이런 플랫폼 개발이나 머신러닝은 좀 많진 않았고, 그 다음에 AR, VR 이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 친구가 한 명 다현이가 있었는데 걔가 박사과정인데 AR, VR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엑셀넷 서지컬 로보틱스 챌린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 수술 로봇으로 예를 들어 봉합술을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뭐 100% 자동화는 아니라도 의사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이런 공개적인 챌린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깃허브에 올려놨고, 약간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도 줘서 여러 대학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했었는데, 제가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고 해서 제가 이 봉합술 하면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일단 상처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상처 모양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봇이 패스 플래닝을 하고 이거 바늘을 들고 꼬매고 묶는 것까지, 이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직 그거에 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타임 프레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상처 세그멘테이션으로 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세그멘테이션을 하다가 이게 완전 비전이 됐죠. 상처 세그멘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상치 탐지로 넘어가서 아예 메디컬 이미지 아노말리 디텍션으로 완전 비전으로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전 쪽으로 설명을, 제가 뭘 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노말리 디텍션 정의를 하자면 이건 이제 되게 데이터셋이 정상 데이터만 뭐 10,000개가 있으면 비정상 데이터 한 100개만 이렇게 있어서 완전 언밸런스드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이런 100개 데이터가 뭔지 찾아내는 게 아노말리 디텍션이고, 그래서 대부분 워낙 데이터가 편정돼 있다 보니까 그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오시간 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시간이라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데, 간 베이스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데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된 개를 간으로 쓰는 게 아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여기 보면 여기 마우스가 보이나? 여기 얘 레이턴트로 뽑힌 얘를 가우시안 분포로 최대한 몰게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벡터를 그 인코더에서 나오는 벡터를 컨스트레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정상 데이터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나중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레이턴트 벡터의 위치가 제가 제한시킨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럼으로써 아노멀리 스코어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녀석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위주로 갔었는데, 그거 더하기 BYOL이라고, 이거는 이제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여기는 이제 그 프로젝터가 있는데 학습을 안 시키는 프로젝터가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애가 이제 이미지랑 디멘션은 같게 해서 그 다음에 걔가 다시 인코더로 들어가고 레이턴트로 나왔을 때 이 레이턴트 사이에 MSE 로스를 써가지고 레이턴트 프로젝션이랑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서 들어온 레이턴트랑 같은 녀석으로 하게끔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습이 좀 잘 돼서 이제 proof of concept으로 사이퍼10에다 했더니 이제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거의 성능이 맨 밑에 보면 좀 잘 나왔던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모델을 테스팅하는 과정이었어서 뭐 좀 이렇게 다른 이제 구조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이퍼10에다가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있던 곳은 이제 의료 수술 로봇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디컬 데이터셋을 좀 찾아서 해보자 해서 일단 아노멀리 디텍션 커뮤니티에 약간 벤치마킹으로 쓰이는 데이터셋, 그게 MVTech 애드인데 쟤랑 그 다음에 메디컬 데이터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괜찮은 학회 내지 않을까 싶어서 데이터셋을 한 2-3개 사용을 했으면, 뭐 사이퍼 때까지 넣으면 이제 한 3-4개 데이터셋을 쓰도록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고, 메디컬 데이터셋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OCT랑 코비드 X를 썼는데, OCT는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유명한 그
그 아노말리 디텍션 논문도 이걸 아마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코비드 X는 이제 코로나 워낙 많이 심하게 되고 해서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 들어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비드 X 데이터셋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OCT는 노말은 이게 아마 그 안구 홍반 망막 쪽에 그 CT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루센이나 뭐 CMB, 이게 제가 정확한 풀네임 모르겠는데 쟤네들은 이제 그 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고 노말이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말로만 학습을 하고 나중에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상한 애를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저런 부분이 이제 밝게 빛나는 거죠. 제대로 재건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이게 2020년 직소 퍼즐, 이게 퍼즐 A라고 Novelty Detection in Images Through Solving Puzzle인데, 이게 직소 퍼즐이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유넷을 쓰는데 이미지를 다 그 스퀘어로 쪼개가지고 막 섞어서 그 다음에 재건을 할 땐 똑바로 재건되게끔 MS로스를 쓴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방법이랑 같이 합치면 좀 더 성능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셔플해서 재건을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에 대한 피처만 얘가 이해를 하고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피처는 이해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X 처리가 아직 좀 덜 된 건데 뭐 MVTech 애드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거 다 지루하니까. 그리고 이제 메디컬 데이터셋에도 작년 CVPL에 올라온 애랑 성능이 비등했고, 작년 AAA에 나온 것보다는 코비덱스가 훨씬 성능이 잘 나와서 이 방향으로 해서 조금씩만 더 수정하면 노블티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는 끝이 났고,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 있었거든요. 이 볼티모어 생활을 좀 말씀드리자면, 볼티모어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거기에 볼티모어에 한인타운이 엄청 크게 있어요. 엄청 크게 있어서 물론 UCLA 다녀오신 분들은 뭐 제일 큰 한인타운이 또 없지만, 거기 이제 한인타운이 크게 있어서 H마트도 엄청 많이 있고, 뭐 타겟 이런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인이 해주시는 헤어샵도 한 서너 개 있고, 놀만해도 좀 있어요. 이 약간 좀 볼티모어가 좀 작은 도시인데 이렇게 소소하게 놀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거기에 석사를 했었어 가지고 원래 그 파견을 갔을 때 이미 거기에 아는 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그 방문 연구원으로 치자면 그냥 아무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가지고 뭐 정말 잘 지냈습니다. 거기 잘 지냈는데, 볼티모어 생활, 이게 볼티모어 생활이라기보다 미국 생활 뭐 느낀 점을 들자면, 저야 미국에 좀 오래 있다 와가지고 이번 파견을 통해 느낀 바는 별로 없지만, 그냥 유학 생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갔을 때 좀 있던 환상이 많이 깨졌었어요. 막 처음에 가면 막 미국은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고, 막 한국보다 안 좋은 것도 있고 한국보다 좋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한국보다 좋은 건 교육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살면서 좋은 점도 많았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유학이란 경험은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 파견을 포함해서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가서 물론 여기 연구를 하라고 주신 돈이니까 연구를 잘 해야 되지만, 연구도 하면서 뭔가 사람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짧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